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 교수입니다. 지난번 1차로 지급되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 다들 유용하게 사용하셨나요? 외식비 한 번 아끼고 마트에서 장 볼 때 사용하면서 살림에 아주 큰 보탬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곧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1인당 10만원, 4인 가족이면 무려 40만원이라는 큰 돈이 다시 한번 우리 지갑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2차 지원금 지난번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번에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니까요. 많은 분들이 1차 때처럼 전국민 지급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차 소비 쿠폰의 바뀐 기준은 무엇인지,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아주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소비 쿠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올해 7월에 지급받았던 1차 소비 쿠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 쿠폰은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갓 태어난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지원을 받는 보편 지원 혜택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몫까지 세대주인 부모님이 대표로 수령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한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쓴 곳은 30.4%로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이은 것이 30.2%로 생필품 구매였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세대별로 돈 쓴 곳이 확연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인 40대에서 60대까지는 단연코 생필품 구매가 1위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림에 보태 쓰였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20대와 30대 같은 청년층은 문화생활이나 취미활동과 같은 나를 위한 소비에 좀 더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각 세대가 처한 현실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1차 쿠폰이 성공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보이자 정부는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9월 22일부터 2차 민생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자는 핀셋 지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만 지급하자는 지금의 2차 소비 쿠폰 방안이에요. 보편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 거죠.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10%는 누구이며 나는 과연 90%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현재 정부 부처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고 있는 잠정안이지만 사실상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미리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기준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나이 제한은 이번 2차 소비 쿠폰에도 없습니다.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생아도 총 가구 원수에 포함돼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단 신청과 수령은 세대주가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소득 기준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기준 중위소득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이 값을 발표하는데 각종 복지 혜택이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번 2차 쿠폰은 기준 중위소득의 2.1배 210% 이하의 가구에게만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도록 가구원 수에 따른 월소득 상한선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인 가구는 월소득 502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월소득 85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월소득 1055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28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아쉽게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하나가 있는 3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세전 1055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단 소득 기준은 통과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보통 세전 소득에 가까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우리 집은 월급이 적어서 소득 기준은 통과인데? 라고 안심하셨다면 아직 이릅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많은 재산을 가진 숨은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두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인데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못 받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부동산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이 초과인 분들은 못 받는데요. 이건 우리가 아는 아파트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해놓은 공식적인 가격, 즉 과세표준을 말하는데요. 보통의 시세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12억 원을 넘었다는 건 아주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가 되는 분들도 못 받습니다. 금융소득은 은행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게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려면 현금성 자산이나 주식을 아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겠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9월에 1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특례 기준인데요. 대상은 고령층과 취약계층 1인 가구, 그리고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소비 쿠폰을 10만 원보다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분들을 콕 짚었을까요? 고령층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부부는 서류상 소득은 높아 보여도 막상 자녀 교육비나 대출이자 때문에 실제 쓸 돈은 부족한 실질적 서민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건데요. 아직 얼마나 어떻게 더 줄지는 미지수이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10만 원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써야 될까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1차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를 충전하는 건데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식이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 다음날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쓸 때마다 자동으로 차감이 돼서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가능한 지역사랑 상품권인데요. 각 지자체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류형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동네 식당이나 약국, 편의점, 미용실 등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 추가 혜택 등 이 모든 것은 정부가 현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뮬레이션 중인 잠정안입니다. 물론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날짜 하나만큼은 여러분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써놓으셔야 합니다. 바로 9월 12일에 정부가 최종 지급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때처럼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을 건데요.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돈은 국고로 환수,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니 받으시면 바로바로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9월 22일부터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완벽하게 정리되셨나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 이번 2차 지원금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준으로 이번에도 나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받을 수 없겠구나 미리 확인하셔서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다시 한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은 총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에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셋째, 나이 제한은 없고 신생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넷째, 모든 것이 확정되는 최종 기준 발표일은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정부 공식 발표가 나면 회복 내용을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